흔히 AI 경쟁이라고 하면 더 똑똑한 코드를 짜는 경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에 따르면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현실 세계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AI 경쟁은 더 이상 알고리즘 싸움이 아니다. 전기, 공장, 로봇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인데요. 이 한 문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AI의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걸 정말로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AI를 둘러싼 패권 경쟁, 그 무대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마치 실제 전쟁처럼 중요한 보이지 않는 전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AI 알고리즘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돌릴 전기가 없거나 현실 세계에서 움직일 몸이 없으면 그냥 코드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전쟁터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크게 보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의 아주 근본적인 자원 부족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는 문제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을 보세요. AI 기술은 정말 미친 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이걸 뒷받침해야 할 에너지 공급은 어때요? 그냥 완만하게 선형적으로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격차가 바로 첫 번째 문제의 핵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I가 그야말로 전기 먹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대규모 모델을 훈련시키고 수많은 요청을 처리하고 또 그 뜨거운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만든 AI를 제대로 돌릴 전기조차 부족해지는 그런 병목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자원 부족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로서의 AI는 거의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하지만 이걸 현실에서 구현할 몸, 즉 피지컬 AI는 어떻죠? 데이터 센터 하나 짓고 로봇 한 대 만드는 데는 정말 수년이 걸립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엄청난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AI의 뇌는 이미 엄청나게 똑똑해졌는데 정작 그 뇌의 명령을 수행할 몸을 만들 재료,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모터 같은 것들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전기와 몸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어떻게 세계적인 판을 바꾸고 있는지, 각 나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역시나 시장의 힘으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어요. 정부가 AI는 국가 안보다라고 선언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소형 원자력 발전소, 즉 SMR을 짓도록 길을 터주는 시기죠. 이렇게 해서 에너지와 국방, 물류자동화까지 이 피지컬 AI 공급망 전체를 휘어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민간 기업의 힘이 쏠리는 위험도 있겠죠. 중국은 정반대입니다.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석탄이든 원자력이든 태양광이든 가용한 모든 에너지원을 총동원해서 일단 쓸만한 수준의 공장 로봇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물량 공세입니다. 유럽은 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속도보다는 안정, 기술보다는 규제가 먼저라는 입장이에요. 강력한 AI 규제법을 만들고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서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죠. 굉장히 신중하고 안정적인 접근이지만 자칫하면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셈입니다. 한편 일본은 아주 조용하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참한 AI 패권 경쟁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를 쓰겠다는 거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 그러니까 정밀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 로봇이나 공장 자동화 로봇에 집중하는 아주 영리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지만 발목을 잡는 건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논쟁처럼 정책이 계속 흔들리고 있죠. 이 에너지 문제만 잘 해결하면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그냥 부품이나 공급하는 하청 기지로 남게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 나라들이 서로 다른 셈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5년,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세계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오늘 자료에서는 세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첫째, AI는 이제 철강이나 화학처럼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전력다 소비 산업으로 분류될 겁니다. 둘째,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그 나라의 AI 경쟁력을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로봇을 만들 공장 같은 물리적인 제조 인프라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국가 간의 경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개개인의 일, 노동시장에도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습니다. 흔히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전부 빼앗을 거라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좀 다르게 봅니다. 로봇은 직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잘게 쪼개서 그중에 반복적이고 위험하고 아주 정밀한 과업들만 쏙쏙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로봇이 못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고 여러 자동화 시스템을 조율하고 아예 새로운 일의 방식을 기획하는 역할이죠. 앞으로는 이런 능력이 우리의 몸값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은 로봇에게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핵심은 로봇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내 도구로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AI 혁명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 추상적인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전기, 공장, 로봇의 세계로 말이죠. 그야말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AI의 힘이 더 이상 코드가 아니라 전기와 공장 같은 물리적인 힘이 될 때 미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가 될까요?